저희가 지금 이제 행사장으로 가고 있는데요. 네. 홍진님은 이번 행사에 어떤 부분이 관심 있으셔서 찾아오게 되었나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각종 화장품이나 어떤 의약품의 그런 제품들의 효능과 안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비임상 CRO나 아니면 시험 인증기관에 관심이 있는데 이번에 바이오플러스 인터팩스 행사에 그런 기업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아, 정말요? 네, 그래서 이번에 그런 기업들의 부스로 한번 찾아가서 그 회사에서 어떤 주요 업무를 하는지, 그리고 직무 역량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들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아, 네. 진솔님은 어떤 부분에 관심 많으세요? 우선 저는 환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면서 그 과정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임상, 비임상 업무에 관심이 많은데요. 그래서 우선 임상시험 단계가 어떤 식으로 현업에서 진행이 되는지를 가서 여쭤보고 싶고, 다음으로 임상, 비임상 CRO에서 주요 업무가 어떻게 되는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럼 마침 저희가 좀 비슷한 분야를 관심을 갖고 있는데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가볼까요? 네, 가시죠. 가시죠. A few moments later. 네, 저희가 드디어 코엑스에 왔습니다. 정말 먼 길을 돌아서 왔는데요. 아, 너무 멀었어요? 네, 진짜 헤맸습니다. 너무 넓더라고요. 이제 뭐 하면 되죠, 저희? 그럼 이제 일단 여기 등록을 하러 가볼까요? 가시죠. 저 이제 등록을 다 했습니다.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가시죠. 어디부터 가야 될지 모르겠네요. 와, 진짜 넓다. 아, 정말 넓네요. 임상 시험 쪽으로 가고 싶은데, 임상 시험으로 일단 테스트에 취업을 하게 되면 주로 하는 업무가 어떤 업무인지. 일단 말씀드렸듯이 주체가 스폰서라고 하는데 의뢰사 스폰서, 이게 제약사가 되는 거죠. 그 개발한 약을 가지고 있는 그 주체, 그 다음에 CRO가 있어요. 클리니컬 리서치 오르가니제이션이었나? 그 임상 대행해주는 그런 CRO 업체. 이제 각지의 병원들이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구조가 나눠져 있냐면, 약을 하나 가지고 병원을 통해서 실험을 해야 되는데, 시험을 하면서 GCP라는 게 있거든요. GMP는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인데, 임상에선 Good Clinical Practice라고 해가지고 큰 약간 대전제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임상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뭘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다루는 문서가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임상 수행하고 있는 거를 모니터링 해야 되고, 그 주체는 어떤 퀄리피케이션 자격을 갖춰야 되고, 그런 거가 다 규정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약을 만드는 의뢰사가 모두 가지고 있기 힘들어요, 그 룰을. 그렇기 때문에 CRO 같은 경우는 그런 인력들을 쭉 가지고 있고, 이제 그리고 계속 이제 경험이 쌓이면서 병원들과 이렇게 관계를 맺는 병원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는 게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산업이 이렇게 발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사에 오면 뭐 하냐? 임상팀으로 오면은 어떤 CRO를 써가지고 하는 게 잘 될지, 더 퀄리티도 높이고 비용도 괜찮고 더 전문성이 있을지, 안과 질환에 특성한 CRO, 항암제 질환에 그 특성이 있는 CRO, 그런 게 있을 테니까 그런 걸 고르고 나서 그럼 이제 뭐예요? 이제 병원 선정도 하고, 어떤 병원에서 할 건지, 환자는 또 몇 명을 할 건지, 또 환자한테 어떤 식으로 투여를 하고 어떤 데이터를 받을 건지, 이런 거를 다 짠단 말이죠, 스폰서에서는. 이 일련의 과정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스폰서 삼성 바이오에피스 임상팀에 들어오는 거예요. 임상팀이 들어가면 약간 시험 관련 업무보다는 약간 전략 수립에 대한 업무가 조금 더 많이 차지하는 거죠. 전략 수립, 그리고 매니징. 그렇죠. 두 번째 질문은 이러한 에픽스의 임상 업무가 채용이 되려면 어떤 역량이 중요할지 궁금합니다. 일단 관련 전공자면 좋고요.
안에 있는 동료들을 보면은 약학대학원 친구들, 약학대 학사 있는 친구들, 뭐 간호사 출신인 사람들도 있고, 수의사, 뭐 의사도 종종 있고 이런 식으로 갖춰져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대다수는 이제 그냥 바이오 전공자들이죠. 바이오 관련. 그래서 관련 그런 전공만 갖추면은 삼성에서는 얼마든지 기회를 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임상분야 취업을 목표로 대학원을 진학을 하려면 연구 주제를 어느 쪽으로 잡는 게 매니저님 생각하시기에 유리할지. 저도 학사 출신이라서 대학원 쪽은 잘 많이 생각을 못 해봐가지고 주변에 석사도 이제 종종 있어요. 한 1-20% 가량? 근데 그들이 어떤 과제를 했는지도 정확히 잘 알지 못하겠는데 일단 거기에 대해서 비슷한 필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인사이트가 있을 거고 그걸 얼마든지 접목할 수 있을 거고 그런 통찰적인 측면에서 이제 뭐 인터뷰에서 답변을 한다든지 하면은 얼마든지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단적인 예로 들어보면 우리 회사에 그 박사 한 분이 있는데 별명이 꿀벌 박사예요. 수의사 출신인데 수의사 출신이긴 한데 꿀벌 관련된 논문이나 뭐 이런 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 실제로 막 어디 나가서 상도 수상하시고 막 그런데 전혀 뭐 다르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거 하면서 똑같이 얘네도 시험을 통해서 관리하고 어떻게 했을 때 내가 그 디자인해서 고안한 그 방향대로 흘러갈지 그런 거를 이제 충분히 연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우리 회사에서 잘 발휘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잘 하시면 좋죠. 그러면 이제 아까 제가 좀 희망하는 업무가 환자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임상 업무보다는 뭔가 CRO 전문 위탁 기관에 가거나 그러는 게 조금 더 제가 그렇죠. 말씀드린 거에 주표를 할 수 있는 환자를 마주할 일은 없어요. 솔직히 우리가 하면서 왜냐면은 우리는 어떤 환자한테 우리가 임상을 하고 있고 그런 것조차 알아서는 안 돼요. 개인정보 보호법이 있고 의료정보 보호법이 있기 때문에 환자의 개인정보는 철저히 오가면서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는 거에 있어서도 다 그 배제된 채로 이제 그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환자랑 인터랙션 할 일은 없어요. 근데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이 CRO 업계에 CRA로 이제 직무를 정한다면은 CRA는 병원을 다녀요. 맨날 자기가 맡은 과제가 뭐 2-3개 있으면 그 2-3개로 해당하는 병원이 이만큼 있고 이만큼 있고 이만큼 있을 건데 다 포함하면 또 수백 개가 될 거고 거기를 이제 주기적으로 다니면서 우리가 잘 제대로 임상을 수행하고 있는지 그런 거를 얘네가 보고 보고를 하고 이런 식으로 업무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병원을 실제로 다니기 때문에 CRA가 뭐 환자를 마주치려고 하면은 뭐 CRA가 더 마주치겠죠. 걱정하지 않으세요. 네. CRO 사업을 하고 있는 바이오 사업본부가 또 하나 있습니다. 저희 바이오 사업본부 쪽에서는 지금 약효 시험 위주의 시험들을 대부분 그 동물 시험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분석 그리고 독성 평가 시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해외에 있는 일본 CRO 그 SMBL이라고 하는 글로벌 CRO를 통해서 지금 독성 시험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분서들이 협력하는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지금 이 시험들은 각각 또 진행하고 있지만 지금 다 유기적으로 같이 하나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 보통 동물 시험을 하는 거는 효능평가센터에서 진행을 하고, 그리고 그 동물의 사육 관리는 실험동물센터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 평가 후에 SMS 분석이라든지 물질 분석을 하는 경우에는 분석센터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안전성 평가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국내에서 그 흡입독성 GLP를 받은 유일한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는 특별히 이제 현재 흡입독성 GLP 시험을 별도로 따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실험동물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험 외에 임대사육 형태의 서비스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공유동물실이라고 해서 스타트업 벤처라든지 한 그런 좀 규모가 작은 회사들은 아직 동물실이 없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회사들은 저희 쪽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시면서 실험할 수 있는 공간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시험을 하시다 보면은 그 사용하시는 마우스가 좀 금액적으로 높고 좀 한 번에 제공을 받기 좀 어려운 동물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 쪽에 이제 브리딩을 요청을 하시면 그 동물을 저희가 주기적으로 브리딩을 진행을 해서 특별히 요구하시는 시점에 맞춰서 동물을 제공해드리는 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분야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4학년이고 이제 취업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 말씀해 주신 부분 보면 되게 요구하는 역량이 많을 것 같아요, 회사에서. 혹시 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이나 아니면 어떤 역량이 가장 필요할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사실 이제 아무래도 실험을 하는 곳이다 보니까 저희가 동물 실험도 하고 분석도 하고 브리딩도 하고 하다 보면 분야가 조금씩 달라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동물 쪽 인비보 동물을 어느 정도 취급을 해본 그런 분들이 제일 적응이 빠르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분석 쪽은 인비트로 시험이라든지 이쪽을 많이 해보신 분들이 역시 좀 적응이 빠른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전공적으로 보면 이제 생물학 전공하시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사실 이제 저희 수의사분도 계시고 유전학 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웬만한 이제 생물학 전공을 하셨으면은 크게 어렵진 않게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채용을 하실 때 그 분야별로 채용을 따로 하시는 건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현재 저희는 각 부서별로 TO가 정해져 있죠. 그 TO 증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할 업무에 맞는 사람에 대해서 인재상을 올리고 그에 맞춰서 사람을 현재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학석사 비율이 대충 어느 정도 될 수 있을까요? 사실 저희가 이제 간단한 동물의 실험, 테크닉적인 부분을 더 요한다면 사실 학력은 크게 문제가 아니지만 그 외엔 저희도 이제 논문을 서칭한다거나 보고서를 쓰거나 추후에는 논문을 게재하는 업무도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사실 이제 석사 또는 이제 박사 학위를 취득하신 분들의 역량이 저희 필요하죠. 또 그래서 팀장, 그 시험팀의 각 팀장을 맡으신 분들은 다 석박사 이상의 학위를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흡입독성 국내 유일 GLP라고 하셨잖아요. 주로 위탁 맞는 고객 대상이 제약회사 쪽인가요? 보통의 그 넌GLP 시험의 CRO 회사들은 대부분의 고객은 다 제약회사, 바이오벤처 쪽이고요. 근데 다만 지금 현재 흡입독성 같은 경우에는 그 GLP는 국내에 좀 여러 군데 인증받는 곳이 나눠져 있어요. 저는 환경부 쪽 지금 인증을 받은 상태고, 환경부 인증을 받은 곳은 그 화학물질, 그러니까 지금 화평법이 최근에 이제 몇 년 전에 개정이 되고 나서 그거에 관련된 시험들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케미컬 회사라든지 이런 데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원료들을 현재 다시 또 지금 분석을 하고 독성 평가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수주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국내에서 유일하게 환경부 인증을 받았고 네, 이 부분 한번 네, 정정이 필요합니다. 네. 저희 국내에서 민간에서는 유일합니다. 민간에서. 네, 저희 이제 국가기관으로 지정된 시험 기관들이 있어요. 네. 거기는 이제 거기도 흡입 독성으로 해서 GLP를 받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럼 민간 업체로서는 유일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 국가기관과의 어떤 차별점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그 다른 기관과의 저희 차별점은 더 빨리 시험을 일단 착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국가기관에 있는 곳이 비용적인 메리트가 훨씬 커요. 다만 그렇게 메리트가 크기 때문에 그쪽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거기 또 돌아갈 수 있는 그 캐파는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는 시험을 좀 의뢰했을 때 좀 시작 시점이 뒤쪽에 밀려 있죠. 저희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는 좀 더 빠르게 좀 유연하게 좀 대처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용하시는 동물 모델이 어느 정도로 다양하게 있는지 질병 모델에 따라서 다 세부적으로 준비가 돼 있는 부분인 건지. 사실 이제
모든 질병 모델이 다 준비되어 있으면 정말 좋은데 네. 사실상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신약이 개발되고 새로운 질병들이 나옴에 따라서 그거에 대한 필요한 또 모델이 또 달라지고 계속 변화가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존에 많이 사용하시는 모델들은 셋업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고 이제 새로운 모델을 찾는 경우에는 의뢰자분들도 보통 논문을 서칭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럼 이제 그 논문에서 참고한 모델이 제작 가능한지를 저희한테 문의 주시고 그럼 저희도 같이 검토를 해서 그 모델 제작을 같이 진행을 하는 거죠. 가장 최근에 이슈가 됐던 어떤 질병 모델이 있을까요? 아니면 굉장히 다양하기는 한데 네.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CNS 계열 쪽이 굉장히 좀 핫한 상황이라서 그쪽으로도 저희가 셋업되어 있는 모델들도 있고 트랜스제닉 마우스라고 해서 유전자 조작된 마우스들을 바로 쓰기도 하는데 그거 외에 별도의 방법으로 또 유도하는 걸 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도 논문 검토해서 현재 같이 또 예비 테스트를 하는 단계에 있죠. 네, 그럼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제 한국과학융합시험연구원은 검사와 시험에 좀 집중이 돼 있어요. 주로 이제 그 어떤 분야의 제품, 바이오 쪽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 약품이 있는데 이 약은 사람에게 이제 위해를 가하면 안 된다고 규제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동물에게 먹였을 때 동물이 죽으면 안 된다. 그런 기준과 방법은 국가의 규제로 이제 설정되어 있는데 규제에 이 제품이 적합하냐 적합하지 않느냐를 시험하라고 하고 검사는 이제 이게 적합하다 아니다를 OX를 딱 판단을 내려주는 것. 분야라는 것도 그러다 보니까 제품 기반으로 이렇게 바이오 분야들이 많이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물 같은 부분에서도 이제 미생물이 있으면은 식중독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환경 생태 바이오 검사들이 이제 그 활용도가 좀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어서 다양한 어떤 시험 검사하는 분야들이 있습니다. 각 직종에 지원을 하려면 혹시 뭐 학사나 석사 등 어떤 계약이 있는 건지. 학사, 석사 이런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제약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석사 친구들이 제일 좀 많은 것 같고요. 왜냐하면 박사급까지 한 친구들은 R&D 쪽으로 좀 가려고 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고 학사급도 없지는 않은데 한 10에서 20% 정도가 학사급, 거의 한 60%, 70%가 석사급, 그다음에 한 또 10% 정도가 박사급 이렇게 채우게 되는데 약간 공적인 기관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좀 직무의 안정성 부분들 때문에라도 박사급 인력들이 이런 쪽으로 지원을 하는 경우가 조금 느는 것 같아요. KTR이 이제 과거에 이제 공공기관이었다가 법인, 재단법인, 비영리법인이 돼요. 거기에 따라서 좀 공공기관에 비해서는 실적에 대한 압박이라던가 그런 디테일한 부분에 차이가 좀 궁금해서. 공공기관도 업무적 압박은 달라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최소 이 회사에서 15년 이상 근무를 한 관리자급이 되지 않고는 비영리법인이다 보니까 뭐 민간기관처럼 이제 이런 어떤 정도의 압박이라기보다는 그 어느 정도 좀 조율된 실적 압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과업에 의한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숙련도가 높아지면 조금 더 이제 그 용이해지고 숙련도가 낮으면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업무를 좀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KCL은 건설 자재랑 장난감 생산하는 기관이었고 저희는 고무를 사용해서 하는 제품들을 수출 검사하는 기관들이었어요. 수출 검사하는 기관들이었는데 산업이 발전하면서 영역들이 허물어지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경쟁도 하면서 같이 커 나가라 라는 의미로 이제 KCL, KTC, KTR 여러 가지 요 세 가지 그룹 기관들은 이제는 차이는 없다고 보셔도 돼요. 기기적인 어떤 부분들은 워낙 이제 그 유저 프렌들리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기술에 대한 이해라든지 스킬에 대한 것을 유튜브로 잘 나오기는 해서 제일 이상적인 건 경험. 실은 이제 뭐 석사적인 어떤 경험이나 전문적인 경험으로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안 된다고 해도 퍼포먼스로 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역량들이 조금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학에서 배우는 게 다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얼마든지 새로 받아서 새로 할 수 있고 저희도 학사분들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원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좀 하고 싶어요.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 새로운 걸 하고 싶거나 이런 어떤 깝깝해지기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생각보다는 좀 긴 시간 동안 숙련이 되는 걸 필요로 하다 보니까 근데 그럴 때 탁탁탁탁 이제 직무 변동이 있느냐 하면은 아직 그거는 회사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퍼포먼스가 좋으면 좋을수록 자꾸 이제 안 보내주고 싶어하는 관리자의 이 욕심이 생기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좀 풀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런데 좋은 어떤 그 퍼포먼스를 계속 발휘한다면 기회들이 없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네.